여러분, 지금 K-pop 팬들 사이에서 정말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멈춤. 즈웬 2일에 박범이 자신의 과거 약물 스캔들의 진짜 진실을 밝히겠다며 당저 산다라박의 이름까지 직접 언급했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금 느리게 그 사건의 진짜 당사자는 사실 내가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본문 즈웬 2일의 박범은 오랫동안 대중의 관심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멈춘 팬들은 그녀의 외모 변화부터 SNS에서의 이상한 게시물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을 표현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박범은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배우 이민호를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글을 올려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멈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또 한 번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다루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라며 AI로 생성된 문서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최근 박범의 행동을 보며 그녀의 정신건강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박범은 다시 한 번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룹 멤버까지 직접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3월 3일 박범은 인스타그램에 손글씨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 논란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신은 아픈 사람이 아니며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는 매우 민감하고 두려운 내용이라고. 잠시 멈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또 다른 비난을 불러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에더러의 아로운 문제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범은 자신의 과거 약물 논란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자신의 이미지가 충분히 손상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녀는 그 사건이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강조. 나는 약물 중독자가 아니다. 박범은 주의력 결핍 장애 AD 진단을 받았고 문제가 되었던 약은 그 치료를 위해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편지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잠시 멈춘 박범은 문제의 중심이 사실 자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분들에게 실제로 불법 약물 문제를 겪고 있던 사람은 산다라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건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처방약 문제가 대중에 대한 불법 약물 스캔들로 바뀌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강저 자신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범은 당시 한국에는 에더럴과 관련된 명확한 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 법은 자신의 사건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에서 박범은 매우 감정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느리게 내 영혼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자신의 글을 읽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2014년 사건을 다시 봐야 합니다. 당시 박범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습니다. 2014년 한국신문 세계일보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박범이 미국에서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시작은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인천국제공항 세관은 FedEx로 보내진 한 소포를 족발했습니다. 그 소포는 박범 앞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암페타민 알약 82점이 들어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박범은 그 약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에서 사건은
기소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건이 끝났음에도 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언론은 그녀를 여전히 범죄자처럼 묘사했습니다. 이 낙인은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현석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약이 박범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처방받은 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범은 어린 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를 잃은 뒤 받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그 약을 복용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그 약이 한국 반입 금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일정이 너무 바빠 미국에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할머니가 약을 우편으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범의 새로운 주장은 인터넷에서 엄청난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여러 논란 때문에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네티즌들은 박범의 정신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 관심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커진 직후 한국 매체 OSCN은 박범과 가까운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방금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박범의 불안정한 건강 상태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발언은 대중의 걱정을 더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산다라발 1위로 관심이 쏠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전 소속사 어비스컴퍼니에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산다라박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범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범은 같은 손편지를 다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 행동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산다라박의 공식 부인, 그리고 두 번째는 박범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변인의 말입니다. 그 외에는 무엇이 사실인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범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